자, 결국은 중국 정부에서 이 헝다 살리기에 나선 걸로 보이죠? 자, 보시면, 자, 헝다 살리기. 자, 헝다 살리기에 결국 중국 국유기업이 나섰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1.8조에 자금을 했는데, 화산이익에 몰린 중국 이 부동산 재개발 업체가 헝다그룹이죠. 이게 보유 중인 성장은행 지분을 중국 국유기업에 매각해서 1조 8천억 원의 자금을 마련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자, 유동성 확보로다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모면할 수 있을지 이건 조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헝다가 살아난다는 거는 물론 이제 중국 정부에서 당연히 살려야 된다는 좀 얘기들도 있지만 아시아 증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죠. 사실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까지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중국 2의 부동산 업체가 무너지면 사실은 조금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유기업에 매각된다는 건 나름 좋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홍콩 증시 상장사인 성진은행이 29일 오전 시장이 열리기 전 헝다그룹이 보유 중인 주식 가운데 17억 5,415만 7,895주라고 그래요. 총 19.93%에 해당되는 물량인데 국유기업인 선양성진금융지주의 매각을 계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제 다행이죠. 자, 헝거그룹 측에서 얘기하기를 자사의 유동성 문제, 그러니까 빚이 많다는 얘기, 350조 현금으로도 증박 막혀 있고 이 문제가 성진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국영기업이 대주주가 되면 아무래도 성진은행 경영이 안정될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번 매각 대금 전액이 헝다그룹이 성진은행에 지고 있는 채무를 상환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진은행에 빚 갚는 데다 쓴다는 얘기죠. 자, 이는 헝다가 갖고 있는 남은 성진은행 지분 14.57%의 가치 보장에도 꽤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뭔 얘기냐면 빚 갚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좀 더 지분도 있고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다 갚을 수 있어. 이런 거죠. 자, 중국 당국 개입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당국이 국유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게 헝다그룹의 자산 일부를 매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일단 업체들이 이제 실사에 착수를 했어요. 우리가 과연 매입할 만한 부동산이 있는가 실사에 착수했고, 광저우시의 사나이 광저우건설 투자그룹이 헝다의 광저우 축구장과 주변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를 120억 위안 정도에 매입할 계획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요구하면 어쨌거나 약간 상황이 조금 좋아질 수도 있죠. 자, 어쨌거나 헝다그룹 사태가 좀 해결이 돼서 증시에 큰 영향을 안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푸트니크 V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 자, WHO가 긴급 사용 목록 절차 이후에, 자, 여기에서 스푸트니크 V 백신 추가 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러시아에 이제 추가 정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타스 통신에 따르면 27일 WHO 미디어 관계자가 추가 데이터를 검토한 후에 사찰단이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해서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16일 날 이 협상 과정에서 이 합성 과정의 정통한 이 소식통에 의하면 모스크바의 타스의 WHO와 협력이 긍정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알려졌죠. WHO 대표단이 다음 러시아 방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예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는 긴급 사용을 위해 중국의 시노팜, 시노백 백신, 화이자 백신,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7개의 백신을 권장했는데 어쨌거나 WHO 승인나야 미국 입국 제한도 풀리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국부펀드 RDIF에 따르면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이종 부스팅, 즉 백신 칵테일로 개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가지 백신 용량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벡터는 더 강력하고 더 긴 면역 반응을 보장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푸트니크 V 위탁 생산 회사들이 있죠. 자, 백신의 위탁 생산은 제일라파가 1억 5천만 도주, 한국 콩고크로스 컨소시엄인 바이넥스, 보령바이오파마, 이셉스, 종군당바이오, 큐라티스, 제테마 등이 총 5억 도주를 하고 이 한국크로스가 바로 지엘라파의 자회사가 됩니다. 또 휴먼스 글로벌 컨소시엄에서는 휴메딕스, 보람파마, 프레시바이오파마 등이 월 1억 도주를 생산할 예정이고 프레시바이오파마는 원액 생산을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지금 스푸트니크 V 관련 주가들은 안 좋아요. 오늘 시장에 밀려서 안 좋기도 하지만 오늘 날짜 기준으로 아예 종가가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셀지스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깊은 조정권이 사실이라 WHO하고 얘기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입국 제한을 걸어놨죠. 자, 미국에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자에 대한 관광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자 내달부터 미국 관광 입국이 제한이 되는데 이 정부 당국의 이 같은 방침이 미국 정부죠. 전 세계적으로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 완료 수백만 명을 배제하게 된다고 보도했죠. 지금 70여 개국 40억 명이 맞았는데 미국을 못 오게 한다는 얘기죠. 자, 어쨌거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발이 전 2019년 러시아 관광객이 30만 명인데 어쨌거나 약간 문제가 될 거는 같습니다.
또 허용한 백신들이 있겠죠. 아까 7가지 해당되는 허용한 백신인데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이고요. 이제 미국에서 하는 얘기 그거죠. 세계보건기구인 WHO나 FDA 승인을 받아라. 이러면 우리가 스푸트니크 V도 당연히 허용해주겠다. 이 얘기죠. 못 받았으니까 못 해주겠다는 얘기죠. 러시아 쪽에서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국 백신에 대한 미국 등의 미승인에 대한 편견과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던 러시아 정치권 일각에서는 반발 강도를 높였는데 여당인 러시아 연합당의 안드레이 클리모프 의원이 미국과 유럽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승인하지 않은 데에는 의학적 부문 등에서 특정한 의도가 있고 나는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인정하지 않은 미국과 영국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WHO 협상은 계속 이뤄질 것 같죠. 자, 보시게 되면 러시아 백신이 스푸트니크 V WHO 협상을 계속할 것이고, 자, 타스 통신에 따르면 긴츠버그 소장이 가말레아 연구소는 국제기구 대표들과 회담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않으며 러시아 보건부와 러시아 직접 투자 기금이 이를 처리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들의 요청에 따라 우리는 협상 중에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고 협상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꽤 안 좋죠. 지금 환율, 유가, 원자재 아주 그냥 전부 다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자, 환율과 유가 격악제가 얘기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이 도미노,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고 있고 환율 유가에 대한 악재로다가 이제 코스피 3천 깨지면 안 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환율 상승세 외국인 수급 불균형이 우려가 되고 금리 유가 인상에 기술 성장률 타격이 불가피할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매수세가 돌아왔는데 외국인들이 그래도 조금 불안한 상황이 보이고요. 자, 대불확실성에 대한 것도 있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테이퍼링, 자산 매입 촉수 얘기가 있고, 황다그룹 디폴트, 채무금리, 요건 잘 해결이 잘하면 될 것 같고요. 대불확실성이 이제 환율에 영향을 미쳤는데,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코스피는 밀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까 보니까 1180원 후반대까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 기간 동안 거꾸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랐죠. 역시 거꾸로 움직이는 주식 투자할 때는 자, 이렇게 시장의 60%, 달러의 40%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해놓으면 나름 시장이 조금 어려울 때 다행히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 이제 국채금리까지 상승하고 있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50%를 돌파했고 국내 국고 좋은연물도 1.9%를 돌파했는데 이 점도 상당히 시장에 부담을 주는 데다가 원자재 가격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가파른 상승세가 금리 상승을 불러왔는데 미국 WTI 서부 텍사스 원유가 11월 인도물 선물 75달러를 돌파했죠. 지금 휘발유가 엄청 비싸죠. 차 못 끌고 다니고 그래서. 자, 이에 따라 이제 미국 그 증시에서는 기술주 등 성장주의 매도세가 몰렸는데 장기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고퍼주들,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약세를 기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 증시도 꽤 어제 급락을 했죠. 상당히 심하게 급락했는데, 자, 인플레이션 급등, 미국 연방준비원회 아까 말씀드렸던 매파적 태도, 부채한도 협상의 불확실, 요게 잘 돼야 돼요. 부채한도 협상, 그리고 금리의 상승 속도 이런 여러 요인들이 이게 중첩되면서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좀 흔들렸고 영향이 우리나라에서도 고스란히 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HLB죠. 나노젠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슈가 있고 지금 라이선스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 긴급 승인이 날 경우 HLB 그룹주에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개별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LNF, 펄어비스 전부 다 떨어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HLB 그룹주만 주가가 반등 중이고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HLB 그룹주 지금 상황을 잠깐 보면 이렇게 되죠. 지금 아직 장중이긴 해도 자 2%, 4%대 HLB가 2%, HLB 4%, 넥사이언스, 지트리비엔티 등 HLB와 관계된 주식들은 오늘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시장보다 조금은 강하게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